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루스에서 쓸 수 있는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루스는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었지만 12마디로 되어 있고요. 때에 따라서 8마디나 16마디 또 그 외의 마디들로 된 블루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블루스 코드 진행은 아주 간단한 블루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보통 재즈 연주에서 사용되는 블루스 코드 진행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많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전통적인 가장 기본 단위의 블루스를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에 보면은 우선 코드가 이렇게 3개 나온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여기 있는 코드들 이름이 도미넌트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앞에 G가 있으면 숫자 7만 이렇게 있는 것들을 다 도미넌트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미넌트에 쓸 수 있는 도미넌트 스케일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G7에서 쓸 수 있는 스케일을 먼저 볼게요. 솔부터 시작해서 솔라시도레미 하고 여기가 파샵이 아니라 파가 됩니다. 네, 파가 되는 이유는 사실 화성학을 조금 알면 좋지만 지금 저희는 화성학까지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파샵이 안 붙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솔까지 올라갔는데요. 밑에 숫자를 1부터 1, 2, 3, 4, 5, 6, 플랫 7 그냥 7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7, 8까지. 그다음 C7 같은 경우는 지금 2개로 되어 있어서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일단 밑에 있는 걸로 볼게요. 도부터 시작해서 도레미, 파도 그냥 내추럴이고요. 솔라, C 플랫이 하나 들어갑니다. C 플랫 하고 도로. 똑같이 숫자는 1, 2, 3, 4, 5, 6, 플랫 7, 8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D7 같은 경우는 레부터 시작해서 레까지. 그리고 여기 파에는 지금 내추럴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파샵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까먹지 마시고 똑같이 1, 2, 3, 4, 5, 6, 플랫 7, 8 이렇게 숫자로 매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은 그냥 스케일 연습을 먼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드 진행에 맞게 스케일을 그려봤습니다. 처음에 G7이 4번 나오거든요. 4번 나오죠. 4번. 그 다음에 C7이 2번, G7이 2번, D7이 1번, C7이 1번, G7이 2번 나옵니다. 이렇게 12마디가 반복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 코드에 계속 스케일을 써보는 연습을 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이제 관악기다 보니까 숨도 쉬어야겠죠. 그래서 한 마디 불고 한 마디는 쉬어주고 한 마디 불고 한 마디 쉬어주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를 먼저 들어보기 전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옥타브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 아래 옥타브를 먼저 연주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리핏이 돼서 도돌이표해서 반복이 됐을 때는 이제 위에 있는 옥타브들로 연주를 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스케일 하행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하행 같은 경우는 위에 솔부터 밑에 솔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됩니다. 똑같이 4번이 반복될 거고요. 2번, 2번, 한 번, 한 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예제랑 똑같이 첫 번째는 제가 옥타브 낮은 걸로 불었고요. 다시 리핏이 됐을 때는 옥타브를 이렇게 올려서부터 불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도 불러보시고 나중에 반주 파일로 혼자서도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예제 1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1, 2, 3, 5라고 그려져 있는데요. 1, 2, 3, 5가 뜻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스케일을 배울 때 숫자를 밑에 적어뒀었죠. 그래서 각 해당되는 코드에 맞는 스케일의 번호를 기억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리드믹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음의 위치를 리듬을 이용해서 바꿔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1, 2, 3, 5만 가지고도 즉흥 연주를 할 수 있겠지만 요거만 했을 때 이제 같은 리듬에 계속 반복하면 조금 지겹게 들리겠죠. 그래서 리듬을 바꿔가면서 하는 연습을 먼저 해볼 겁니다. 물론 G7에서 1, 2, 1, 3, 5는 솔라솔 시레로 되어 있을 거고요. 처음에 첫 번째 박자에 이렇게 한 박자를 해주고 라솔 시레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도 1, 2, 1, 3, 5가 있는데 아까랑 다르게 여기가 반박자가 밀렸죠. 딜레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1, 2, 1, 3, 5가 있는데 여기는 또 리듬이 처음이랑 또 다릅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는 그냥 쉬면서 반주를 듣는 것도 연습해 보시고요. C7에서도 1, 2, 1, 3, 5가 이제 음표가 바뀌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도 1, 2, 1, 3, 5가 있는데 조금 리듬이 다릅니다. 반박자 밀렸고 여기 이렇게 반박자가 있던 게 한 박자가 되면서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뒤로 밀렸습니다. 전부 다. 네, 다 밀려서 이렇게 연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 2, 1, 3, 5가 있는데 이 처음에 있던 거를 살펴봤을 때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온 것 같지만 한 박자가 그대로 다 밀려나면서 네. 그래서 즉흥 연주를 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잘 쓰면 쓸수록 내가 많은 음을 쓰지 않더라도 조금 더 같은 음을 반복하지만 다르게 들리게끔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 한마디 쉬시고요. D7에서도 1, 2, 1, 3, 5 음표가 이렇게 바뀌는 것들 잘 보시고 또 1, 2, 1, 3, 5 여기는 아까 여기 G7에 있던 거랑 리듬이 같네요. 요거는 맨 처음에 있던 리듬이랑 같네요. 네. 그래서 한번 요걸 들어볼 텐데 2번 반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두 번째 예제는 스케일에 있는 음 중에 5, 6, 7, 예, 플랫 7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5, 6, 플랫 7, 2까지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G7에서 5는 솔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솔, 라, 시, 도, 레가 되면은 얘가 5가 되겠죠? 얘가 6이 될 거고요. 예, 얘가 다시 5. 얘는 플랫 7. 얘는 2가 되겠죠. 지금 밑에 옥타브도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위에 옥타브로 해도 되고 마지막 음을 밑에 옥타브로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는 리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 리듬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해서 반복했고요. 여기서는 두 마디씩 했습니다. 우리가 즉흥 연주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간을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즉흥 연주의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쉬면서 반주를 들으면서 내가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코드에 맞는 음을 생각할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C7에서는 5가 도부터 시작하니까 도레미파솔 하면은 5가 솔이 되겠죠. 네, 그래서 5, 6, 5, 플랫 7은 C 플랫이 될 거고요. 레는 똑같이 2가 되는데 옥타브 올리셔도 되고 내리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G7은 아까 위에 똑같죠. D7만 한번 볼게요. 5, 6, 5, 플랫 7, 2 똑같이 레부터 시작하니까 레, 미, 피, 솔, 라가 되면은 라가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앞에는 다 아까랑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옥타브 위, 옥타브 있는 음 위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옥타브 밑에 있는 음으로 불었습니다. 예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5, 6, 플랫 7, 2랑 그 다음에 처음에 했던 1, 2, 3, 5를 둘 다 섞을 겁니다. 제가 안 적어놨네요. 거기다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반음 근접 어프로치 시간 때 배웠었죠. 네, 어프로치를 같이 이용해 볼 겁니다. 아까 썼던 리듬이랑 동일하게 할 텐데요. 아까 여기서 솔, 라, 솔, 시, 레 했던 거를 1, 2, 1, 3, 5를 가지고 여기 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기를 솔 샵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줬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5, 6, 5, 플랫 7, 2가 있던 거를 또 6으로 가기 위한 근접을 써줬고요. 어프로치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도 어프로치 네, 여기도 동일하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D7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잘 보면은 위에 거는 1, 2, 1, 3, 5 밑에 거는 5, 6, 5 플랫 7, 2로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D7 코드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두 번씩 나오다 보니까 위에 있는 코드들은 두 번씩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한 번은 1, 2, 1, 3, 5를 하고 한 번은 5, 6, 5 플랫 7, 2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불가능하니까 나중에 리핏 할 때는 다르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할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네, 뒤에도 동일하고요. 네, 그래서 어프로치가 들어갔을 때 또 어떻게 다르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2번 반복되는데
처음에 있는 것들은 옥타브 위에 있는 것들을 하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옥타브 밑에를 하는 거는 아까 예제랑 동일하게 할 겁니다. 대신 D7 코드만 첫 번째는 1213으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565 플랫 7 2로 할 겁니다. 네, 그거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블루스에서 쓸 수 있는 도미넌트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스케일을 지난 시간에 배운 크로매틱 어프로치라든지 아니면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갔던 리드믹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하게 즉흥 연주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음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연주자들 거를 듣다 보면은 많은 음을 쓰긴 하지만 그건 다 의미가 있는 음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무의미한 음들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케일을 알고 손이 빠르더라도 일단은 쓸 수 있는 범위를 제약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듬을 조금 더 다양하게, 음은 제약을 하지만 제약된 음 안에서 똑같은 리듬이 반복되면은 그것 또한 지겹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믹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리듬을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간단하게 연주했던 것들을 어프로치나 지난 시간 배웠던 인클로저 등을 이용해서 또 음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다른 스케일들, 블루스 스케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펜타토닉도 쓸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외에도 스케일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네. 처음에 너무 많은 스케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늘 배웠던 도미넌트 스케일을 먼저 익혀놓고 그 다음 시간에는 블루스 스케일을 익혀서 또 연습해보고, 그래서 나중에 연주할 때는 결국엔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섞입니다. 네. 생각하고 연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내장되어 있던 것들이 즉흥 연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즉흥 연주, 임프로비제이션 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즉흥인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즉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연습되어 있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연습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조금 매번 똑같이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순서나 다른 패턴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즉흥 연주처럼 들리겠지만 부단히 같은 연습을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강의도 연습을 부지런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